행복을 향한 나의 눈이 번쩍, 지혜를 향한 나의 귀가 번쩍,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을 활짝 열리게 해준 신부님의 토요특강. 참 예수님, 미국의 이해 45강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여러분들 시네마 천국도 있고, 정말 미션도 있고, 우리가 뒤돌아보면 너무너무 정말 영화들이 많죠. 명화들이. 우리 생태마을도 영화에 대한 아련한 추억이 있습니다. 어떤 추억이 있느냐면은 코로나19 오기 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 직원들 데리고 제가 영화관을 갔어요. 영월에 작은 시네마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영화들이 들어오면 우리 직원들이 이거 신부님 재밌을 것 같다고 그러면은 우리 직원들 데리고 영화관에 갑니다. 가서 저녁도 먹고 영화도 보고 한 30분밖에 안 걸리니까 그 옛날에는 원주로 갔거든요. 원주까지 나가서 영화를 봤는데 이제 영월로 이제 영화를 갑니다. 근데 시간이 안 맞아요. 시간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우리 퇴근 시간하고 상영 시간하고 그러면은 이제 작은 시네마에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갖고 우리 평창에 있는 여기 조그만 회사인데 우리 직원들 영화 보러 가고 싶은데 한 30명 정도 되는데 영화 시간 조정해 줄 수 있느냐고 그러면은 영화 시간을 조정해 줘요. 그래갖고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영화를 상영을 해줘요. 그래갖고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재미난 추억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직원이 60명이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가 100명, 한 60명 들어가는 관이 있고, 100명 들어가는 관이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이제 60명 되니까 이거 이제, 위드 코로나 시작되면은 가려고요, 또. 그래서 우리 직원들 데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영화관에 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대의 모든 어떤 문화의 총 집합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뉴스 그냥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저는 이제 넷플릭스를 많이 봅니다. 넷플릭스를 많이 보는데 OTT라고 또 나왔다 그러는데 그것도 한번 좀 확인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역사물 영화도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역사물 영화. 그런데 서부 개척. 제가 미국 이해 강의를 하면서 셰인도 그거 왜 그러냐면은 그때 이제 서부에 관련 개척 그 강의를 할 때는 서부 개척 영화를 봅니다. 또 이제 흑백 갈등을 하는 거는 흑백 12년 동안 노예 생활이라는 그런 거 봤는데 정말 노예가 흑인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그런 것도 볼 수 있죠. 또 이제 서부 개척사도 있지만 사회 비판 영화도 많습니다. 영화는 오락 대상이자 예술이라는 두 가지 종합예술이죠. 종합예술. 예술로서의 영화는 편의상 미적 감동을 주요 관심사로 하는 작품 계열과 사회 비판을 내세우는 작품 계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은 또 비판적인 게 엘리아 카잔 감독의 에덴의 동쪽 1955년 존 휴스턴 감독의 백경. 저는 이 백경 진짜 재미나게 봤어요. 백경 고래 잡는 얘기죠. 1956년 작품 존 스타제스 감독의 바다와 노인. 이것도 정말 명작 중에 명작이죠. 1958년 등 많은 작품이 나옵니다. 사회 비판을 주로 관심사로 내세우는 작품으로는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이 지난번에 잠깐 제가 말씀드렸죠. 산업사에 대한 비판을 다룬 초기 작품으로 시작해서 남부 지식인들의 정신세계를 추적해본 존 포드 감독의 분노의 포도. 이것도 명작이죠. 1940년. 광산촌 광원 생활의 비판을 그린 나의 계곡은 푸르렀다. 1941년으로 이어졌고 1954년 엘리아 카잔 감독의 워터프론트가 부두 노동자의 사회의 악덕과 부조리를 주목을 합니다. 프론트라는 거 맨 앞이라는 뜻이에요. 물 맨 앞에 있는 부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뉴욕 서민들의 생활을 그린 델버트 만 감독의 마티 1955년 이어서 미국의 배심 제도를 비판한 시드니 로베트 감독의 12명의 노한 사나이
1957년 또 미국 사회의 단 한 단면을 비판적으로 잘 이렇게 보여줬죠. 이 영화들이. 또 미국 사회에서 흑백 인종 활동 열기를 올리면서부터 사회 비판 계열의 영화도 자연 이쪽으로 시선을 돌려 활발하게 작품을 발표했죠. 1958년 스탠리 크레이머 감독의 흑과 백. 이것도 아마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흑백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서 크게 주목을 받은 다음에 이런 작품들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죠. 1967년 노만 주이슨 감독의 밤의 열기 속에서 다시 흑백 문제를 취급하죠. 그리고 아카데미 상을 휩쓸기도 했고 흑인들의 지위가 차츰 향상됨에 따라서 코튼 할렘에서 오다 검은 예수 1971년 흑인 영화가 붐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고든 파크스 감독의 흑인 주연 영화 샤프트 시리즈가 나오고 우리들은 뿌리라는 영화 테레비물 시리즈였지만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뿌리라는 영화가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나중에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V라는 외계 영화도 센세이션을 일으키죠. 뮤지컬 영화가 굉장히 또 많죠. 뮤지컬은 1937년 오케스트라의 소녀를 시작으로 하는 미국 뮤지컬은 1951년 조지 거슈연의 음악을 채용한 파리의 아메리카인 빈센트 미넬리 감독으로 활력을 얻고 다시 미넬리 감독의 지지를 탄생을 시킵니다. 뮤지컬은 말할 것도 없이 사운드 오브 뮤직이죠. 뮤지컬은 대형 시대로 도입된 뒤 점점 더 성행을 이루었죠. 로버트 와이즈, 제롬 로빈스 공동 감독의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1961년, 그 다음에 조지 쿠커 감독의 마이 페어 레이디 1964년, 로버트 와이즈 감독의 사운드 오브 뮤직 1965년. 내가 1965년생이니까 57년 작품이네요. 아카데미 영화상 전체를 석권을 하죠. 사운드 오브 뮤직 여러분들 생각나죠? 도레미송도 있고 그 알프스산을 넘는 그 장면도 기가 막히죠. 그런 영화들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도 2020년 아카데미 6개 부분을 수상을 합니다. 120년 만에 정말 쾌거죠, 쾌거. 전 세계에서 그런 영화를 만든 적이 없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해내고 있는 거죠. 저는 킹덤이라는 영화를 못 봤는데 시리즈 또 DP 그것도 좀 못 봤는데 이런 영화들을 만들어내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은 세계의 주역이 돼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상과학 영화, 미국 SF 공상과학 작품들은 그동안 텔레비전 시리즈나 영화로 많이 만들어지죠. 1960년 3년 동안 휴고상을 수상한 텔레비전의 제6지대 시리즈를 비롯해서 휴고상 수상작들만 예로 들어도 스타트렉, 이것도 재밌죠. 스타워즈, 말할 것도 없고 슈퍼맨, 에일리언, 인디아나 존스, 블레이드 러너, 요거 최신 작품이죠. 백투더 퓨처, 인디아나 존스와 최후의 성전, 가이손, 에드워드 꼽을 수 있죠. 그 외에도 반지의 제왕. 반지의 제왕은 1년에 한 번씩 나왔는데 1년이 안 갔더라고요. 그렇게 재밌게 반지의 제왕 거의 외울 정도로 봤죠. 롬머맨 같은 영화와 텔레비전 드라마인 스필버그의 어메이징 스토리, V, 애가 막 혀가 이상한 게 나오는 그런 주요 작품들이 있죠. 거대한 거미, 개미, 고릴라 같은 대괴수가 등장하는 작품도 많이 만들어졌죠. 오늘날도 이 SF 공상과학 영화가 많이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기가 막힌 애니메이션 월트 디즈니사는 1928년부터 1938년 사이에 미키 마우스 쥐를 소재로 해갖고 이렇게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죠. 도널드 덕, 구피, 플루토 같은 유명한 만화 주인공들을 만들어냅니다. 디즈니사가 만든 애니메이션 영화들은 내용과 디자인, 예술적인 면에서도 애니메이션 산업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디즈니랜드에서 많이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림도 많이 그리고 구글에 여러분들 구글 열면 처음에 구글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이 작품입니다. 산호세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 작품입니다. 그 아버지를 제가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소리를 처음 사용한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
증기선 윌리 1928년 미키마우스 시리즈에서 탄생한 겁니다. 1929년부터 1939년까지 디즈니사는 실리 심포니 연속물을 만들었고 1937년에 세계 최초의 장편 만화영화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를 만들었고 그 밖에도 피노키오 1940년, 판타지아 1940년, 밤비 1942년 만들어냅니다. 디즈니를 비롯한 몇몇 영화사들이 1930년대와 1940년대 애니메이션을 이끌죠.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사에서는 윌리엄 해나와 조지프 바버라가 고양이와 쥐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톰과 제리를 만들었어요. 우리 최경남 신부님이 신학교 때 톰이었고 제가 제리였어요. 그래서 맨날 둘이서 뛰어다니고 붙잡고 도망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유니버설사의 월터 렌치는 토끼 오스왈드, 딱따구리 우디를 주인공으로 한 단편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기도 합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가 다시 인기를 얻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1966년 디즈니가 사망한 후로 쇠퇴했던 디즈니 영화사는 해마다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 한 편씩을 제작해서 전 세계에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도 여러분들이 지금 현대 최고의 감독이죠. 1986년 첫 애니메이션 영화인 아메리칸 테일을 개봉했고 디즈니 영화사와 합작으로 극 영화 애니메이션을 합한 누가 로저 레빗을 모함했나라는 것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애니메이션은 전 세계에서 제작되고 있고 대한민국과 일본에서도 많은 사람이 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 이르러서 컴퓨터 애니메이션과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극 영화와 애니메이션 영화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리죠. 이러한 기술의 발달로 이미지를 창출하는 새로운 분야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모글리라고 제가 그거 참 좋아하는 늑대하고 이렇게 싸우는 영화죠. 그것도 참 아주 현실감 흘러 넘치게 하고 있죠. 이제 세계적인 영화사를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트 디즈니 픽처스라고 월트 디즈니 만화 영화를 만들어낸 회사죠. 1923년도에 설립을 합니다. 수익의 33%를 갖고 가고 있죠.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스, 모션 픽처스, 폭스 스튜디오, 이제 자회사가 이런 것들에 루카스 필름, 마블 엔터테인먼트,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스, 터치스톤 픽처스, 어마어마한 군단을 가지고 있죠. 워너 브라더스 픽처스, 대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타임 워너, AT&T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역시 1923년에 시작을 합니다. 룰라인 시네마, 캐슬록 엔터테인먼트, DC 코믹스 13% 정도 하고 있죠. 월트 디즈니가 그러니까 제일 큰 거죠. 컬럼비아 픽처스, 소니 픽처스, 되게 이 유대인들이 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트라이스타 픽처스, 퍼니메이션,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 소니 픽처스 이미지 워크,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 저는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LA에 있는데 가서 똑같이 영화, 비행기가 막 날라 들어와요. 정말로. 비행기도 막 날라 들어오고 너무너무 저는 재밌게 봤는데 우리 직원들은 작년에 그렇게 갔는데 내가 너무 좋은 걸 많이 보여줬는지 그렇게 썩 막 저처럼 흥분되지 않았던 모양인 것 같아요. 제가 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갖고 터미네이터가 똑같이 나와갖고 막 총 쏘고 막 그러고 또 스파이더맨 막 날라다녀요. 그 무대를 그런 거 보면 정말 신나고 정말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런 미국의 영화 산업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컴캐스트 1912년 드림웍스, 포커스 피처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소유하고 있죠. 11.5%. 파라마운트 피처스, 이 좀 굉장히 약한 부분입니다. 바이어스컴, CBS, 니켈로디언 애니메이션, 니켈로디언 무비스,
2019년 기준으로 지금 다 읽어드리는 거예요. 스카이댄스, 미디어, 파라마운트, 애니메이션. 이렇게 해서 영화사가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많은 영화사들이 있어서 좋은 영화들을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영화관을 가니까 저는 뭐 코로나19 터질 때는 12번은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봤습니다. 그 정말 영화를 잘 만든다. 그리고 우리나라 제가 이제 드라마 시리즈를 루커스라는 미국 그 악마 그것도 가끔 보는데 잘 만드는 영화라고 그러는데 뭐가 부족하냐면은 이 속도감이 떨어져요. 어떤 거는 아예 보다가 저거를 미국 사람들이 만들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국은 영화의 특징이 있어요. 속도감이 있어요. 그 긴장감이 있고 속도감이 있어요. 뭐 살인의 추억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영화들을 보면은 속도감, 음악, 그 다음에 그 일본에 가서 영화를 보면은요 정지 화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봐도 정지 화면이야. 서로 쳐다보고 계속 1분 이상, 2분 이상 얘기하는 장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일본 드라마들. 우리나라 그 누구야 음식 만드는 그 대장금도 제가 그 중동해를 갔는데 그야말로 저녁 시간에 대장금 하는 시간에는 중동에 진짜 이집트에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가이드들이 저녁에 식당이 안 됐대요. 대장금 하는. 그래갖고 아예 범죄도 안 일어났대. 그 대장금 상영하는 때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어떤 국민들이 그런 게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헐리우드 못지않는 영화 산업이 저는 한국에서 벌어질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 우리 정지훈 비군 어쌔신이라는 그 암살자라는 뜻인데 그 영화를 보고 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몸매를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연기도 잘하고 몸매도 기가 막히고 그런데 제가 그 우리 정지훈 비군 이제 세례도 주고 혼배도 해줬지만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몸을 만들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야말로 저녁에는 일체 아무것도 안 먹는데요. 저녁에는 그 몸 관리를 철저하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스타들의 그런 노력들, 자기 관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스타들이 나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하기인데 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것은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영화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에는 1차 세계대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찌개로도 먹고요 가루는 생수에도 타서 먹어요 우리 모두 건강을 챙겨봐요 생태맘처럼